이제 정치 뉴스가 아니고 경제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작년 6월인가요? 윤 대통령이 지금 동해안에 그야말로 시추하면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굴했다. 찾아냈다. 자, 그랬더니 야당에서 그걸 가지고 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쇼한다. 이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대왕 고래전이었나요? 그거 말고서도 이번에 거기 이제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이 민주당 이 인간이 완전히 이재명 요 인간들이 민주당에서 그 예산을 대왕 고래 시추전 예산을 싹 다 깎아버렸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요 민주당은 죄송합니다. 요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인간들인지 아니면 나라가 김정은 같이 폭삭 망하기를 바라는 인간들이고 정당인지 딱 우리가 나와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걸 바라는 이런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당은요, 정상적인 국가의 발전을 목표로 한 정당이 아닌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동해안 유전 개발하고 돈을 좀 예산 좀 집행하겠다는데, 이걸 집행하지 못하게 영원으로 만드는 놈 정당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 말고 별도의 또 유전이 지금 나왔어요. 유전이. 또 찾았어요. 경제성은 비슷하게 20%인데, 그런데 이제 국제 유전업계에서 20%는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결정이 되는데, 내일 이제 그 마은혁, 당연히 우리가 뻔한 거지. 우리가 바보입니까? 마은혁이 임명하고 다 판결문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고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많은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면서까지.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국회 소추단의 변호사가 그거 아무 문제 없어. 또 요따위 입장을 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 지금 변호인이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윤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만하라 이거죠. 예,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김민정 의원은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많이 다루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친윤 지도부 중에서도 이제 친윤계로 이제 평가받는 의원인데, 요 김민전 의원이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치학 교수 출신답게 전반적으로 현재의 그 민주당의 문제점을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 분립 정신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 헌재에서 투표자 수 검증을 하자.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못해, 안 할래 딱 했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이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윤 대통령 탄핵의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게 이 헌재인 것이 여러 측면에서 딱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재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이제 시추 관계. 자, 요게 이제 우리 시추선이에요. 지금 동해 앞바다, 포항 앞바다. 자, 그래서 국민일보가 이거를 최초로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유전입니다. 예, 이 친구가 발견된. 이게 이제 51억 배럴.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6월에는 140억 배럴짜리 약 2,000조짜리고, 이번에는 51억 7천만 배럴. 약 가격으로 따지면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730조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렸지, 금년도 24년도 예산, 25년도 예산, 지난번 예산할 때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반국가 세력 정도가 아니라요. 반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말아먹겠다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해산 사유로 충분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 보이시죠? 이거. 예. 이쯤 되면 반국가 세력이 확실하다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준비해 놨는데요. 이 포항 앞바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8광구, 그 다음에 6-1, N, 6-1, CNF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대왕고래하고 이제 마기상어, 이 추정 위치인데, 이번에 새롭게 찾아낸 데가 마기상어 유전이 되겠습니다. 마기상어. 내내 포항 앞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울릉도 인근. 예.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이건 이제 산자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게 이게 이제 마기상어, 마기상어 영어로, 마기상어하고 한국말로 기존에 작년 여름에 나왔던 것은 대왕고래. 요 대왕고래를 윤 대통령이 공표를 했어요, 작년에. 울릉 분지 일대고, 둘 다 울릉 분지 일대입니다. 자, 유망 구조 개수가 대왕고래 7개인데 비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14개가 되겠고, 탐사 자원량, 석유로 환산했을 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발견된 요 마귀상어에는요, 6억 8천만 배럴에서 51억 7천만 배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분석의 주체는 똑같이 이 개발하고 있는 요 액트지오가 되겠고요. 보고 시기가 지난 이 대왕거래기는 23년 말이었으니까 국민에게 발표할 때가 24년 여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발견된 것은 작년 연말에 찾았는데 지금 2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처음으로 지금 언론에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한마디로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했는데 이거 망하는 꼴을 보라고 여기 조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요 가스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싹 다 제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야, 이거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가장 간단하게 나온 이 자료 화면이에요. 이 자료 화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요 지금 새롭게 발견된 마귀상어, 예, 요거를 보면요, 이 대왕고래하고 유사한 유망 구조를 갖고 있고, 금년 2월에 동해유정 광구 구획 조정이 되고, 3월 달에 대왕고래하고 유망 구조하고 탐사 시추가 마련이 된다. 예. 이거 그리고 탐사 결과를 보고 해서 6월 달에 1차 시추 결과를 지금 이제 가면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6월 이후에 2차 시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당연히 하겠죠. 20% 이상이 나오겠죠. 예. 자, 이 정도 지금 그 계획으로 지금 이제 요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거를 못하게 예산을 막아놨다? 야, 이거 참 웃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라고 그러니까, 20% 반대하는데 무슨 석유를 시추에 요로서 반대한 건데 말이죠. 예. 요게 문제가 아니고 20%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유전에서 20%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가야나 같은 경우 인구가 82만 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도 20%가 채 안 됐다는 겁니다. 20%가. 그런데 여기서 기름이 터져나갔고 지금 뭐 가야나가 말이죠. 1인당 GNP가 29,650달러나 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런 야당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려니까 이게 정말 열불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열불이 터져 나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일 뭐 임명 안 하는 것은 이거 우연이다. 이렇게 당연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은혁이야 나와야. 이거 우리 법치 좌파 소굴이니까 이제 9명이 퇴대가 되면 6대3이 뭐 우리 보수에서 최대한도 3표가 나올 테니까 6대3으로 가결이 된다는 겁니다. 마흔여기가 안 되면 8명이 임명될 경우는 이진숙 같이 4대4 또는 아무리 점수가 안 나와도 5대3으로 기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흔여기한테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목을 메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졌어요. 헌법재판소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절차적 흠결도 상당하다. 그러니 이거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왜 절차적인 하자냐? 임명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안 했고 보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를 하면 임명한다. 그래서 합의된 두 사람만.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본래 1대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정당이 하나씩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 2명을 덜끄덩 신청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지금 대행은 이 한 명 마흔여기는 안 돼. 이러면서 이거를 임명을 안 한 겁니다. 임명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최상목의 이 정면 돌파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내가 보류한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거부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여야 합의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류한 거야. 합의만 해와 임명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그래서 여야 합의가 없는 한은 절대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됐냐면요. 한 명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탄핵을 계속 끌고 가려고
임명을 아예 안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탄핵 사건이 터지면서 내란 혐의 이게 터지면서 윤 대통령을 이제 탄핵해야 되니까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러면 3명 임명하자. 요렇게 방향을 확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바꾸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이 한 명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양보할게. 그럼 어떤 식으로 양보하느냐? 대신에 어차피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헌재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임명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이 한 명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가타부타 말을 하지 마. 무조건 동의해. 무조건 동의하면 그 대가로 한 명을 더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의를 안 해줬잖아요. 민당이.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마은혁이는. 그래서 임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이가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거는 내가 절차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요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은 우원식이가 개인 의결로 권한쟁의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집합체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이게 적법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국회의장의 개인 자격으로는 권한쟁의를 심판 청구를 할 청구 주체로서의 법률적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헌법학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분이 중앙대의 이인호 교수, 그 다음에 지금 국민대 이호선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정통 학파인데 그래서 이거는 임명하면 안 돼. 이건 절차적 하자가 상당한 거야. 그냥 각하해야 돼. 이건 심리하면 안 돼. 각하.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민주당 지금 이재명이하고 문영배는 짬짬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임명하려고 오늘 국회의 대변이라는 인간이요. 국회 변호사, 국회 측 변호사라고 하는 요 양홍석 변호사가 무슨 소리냐. 그런 거 관련 규정이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런 권한정의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서 어디에도 법이 없다. 그리고 그간의 국회 운영 전례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제목이요. 국회 측 대리인은 법률과 적법 절차를 무시한 매우 위험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양홍석의 해석을 반박하는 내용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는 경우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국회 운영의 전례 비추어도 특정 소송 제기, 응소의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가 금방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팩트 진실이 되는 겁니다.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는 헌법이나 의사 일정.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견나라고 규정하고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의사. 이게 권한쟁의 심판은 또 하나의 의결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의결 이슈가 되는 게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 그래서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국회법 109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모르는 얘기죠. 다시 한번요.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에 침해되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게 국회법 제9조, 109조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국회 측 대리인이 제시한 선례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이다. 즉 법률안 의견 과정에서 이미 국회의 권한을 확인한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이 국회의 권한을 다투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응소하는 것에 별도로 의결이 필요 없음은 당연한 논리적 기결이다.
자, 그러면서요, 이 국회 측 대리인은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나 권한대 측 대리인이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을 다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단 1회의 변론길에 급히 종결하며 어떠한 증거 신청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적법 요건을 제대로 심리할 기회도 없었다. 또한 권한대 측 대리인은 본회의 의결 하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보류한 거야. 왜? 너희들이 여야가 합의를 안 해줬으니까 무슨 소리야. 예. 아까 이제 이게 최상목의 최후 통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국회 측 대리인의 인식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즉시 본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결이 발견됐는데 나중에 다시 거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적법 절차는 무시하고 이미 합의된 결론만 빨리 받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러한 인식은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무엇이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자신들의 폭주에 어떤 제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대 야당의 오만을 추측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적법 절차의 원칙도 무시하는 국회의 청구를 즉시 각하하라. 예, 즉시 각하하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이제 왜 그러느냐. 지금요, 양홍석 변호사가 오늘 이제 반론을 제기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 예, 국회법, 헌법재판소 어디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 서울시나 강남구 등 지자체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기각한 결정 사례를 인용하는 겁니다. 헌재가. 그러면서 헌재는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원식이가 아니 국회 본회의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불법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헌재가 말이죠.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하게 보지 않았으니까 이번 것도 따라서 부적합하다고 보지 않고 그대로 지금 요 40여 개를 임명하라. 이렇게 내릴 거라 이거예요.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원식이가 소송에 지금 이제 헌재다가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소송 해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회 측이 제시한 이번 그 양홍석 지금 대리인이 제시한 사례는요. 헌재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피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직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적절한 예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지금 이제 이 우원식의 이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 의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김민전 교수가 내놓고 있는 입장이 되겠는데요. 김민전 교수가 말하자면 지금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국회에서. 본래 내란죄를 넣어서 탄핵소추안을 채택하고 헌재까지 넘겼어요.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가 접수돼서 사안을 심리하니까 심리하는 첫날 내란죄 뺄래요. 이렇잖아요. 이게 웃기는 거죠. 쥐들이 장사 다 해놓고 빼놓는 거야. 제일 내란했다, 내란수해라고 노래를 불러놓고 노래 부른 메인 그 범죄 행위는 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런 때 뺀 이 헌재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더니 그것도 헌재의 문형배가 이재명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측에. 근데 이번에는 투표자 수 검증을 윤 대통령이 하자니까 그것도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표자 수 검증을 해야만이 부정선거가 있었나 없었나를 확실하게 알 거 아니에요. 왜? 부정선거가 이번 계엄선거의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정선거 사례가 나오면 계엄 선포가 당위성을 갖는 것이죠. 또 이것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내란죄를 가결하려고. 이게 얼마나 요 문제점을 김민전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참 무능한
지금 민주당이고 무법천지의 민주당이냐.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이제 김민정 의원의 요 내용이 좀 길어요. 한 3분 정도, 한 5분 정도, 3분 정도로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제가 표방하는 상권 분립체제는 입법, 행정, 사법 간의 견제와 균형을 구성 원리로 한다.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 때 오로지 입법뿐만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해서 국회 입법 활동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고, 사법부도 우연법률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 입법권을 사후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물론 사법부가 우연법률임을 결정해도 그 법률이 실효하는 것이지 국회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행정권을 전적으로 가지는 것도 아니다. 국회가 예산 승인에서부터 인사청문회, 그 다음에 인준권,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면서 탄핵소추권도 가진다. 문재인 탄핵소추권만 해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견한다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바로 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탄핵심판 결과가 기각이 된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한 국회가 처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된 공직자는 직무정지가 풀리고 자신의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옳은 얘기죠. 그런데 헌법 77조의 계엄권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계엄의 선포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계엄의 해제권 77조 5항은 국회가 갖는다.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은 국회의 계엄 해제권에 대해서는 의결 종족수, 최저구현 과반수 의결만 명시해 놓고 있을 뿐이고 그 조건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다양한 이유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국가 비상사태가 해소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면 계엄 선포 행위는 종결된 것이고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마치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도 국회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면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 즉 목적의 정당성이든 절차적 정당성이든 간에 국회가 계엄의 해제 여부를 심의할 때 고려할 대상이지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헌재가 투표자 수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한다.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나 계엄의 목적, 그리고 절차상의 정당성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면 왜 국회는 탄핵소추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장관, 검사, 판사, 감사원장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시도해온 것이며, 급기야는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 대선으로 사법 단죄의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만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 검증을 하기를 바랐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다. 그 많은 이상 투표지는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것인지, 선관위도 부정은 아니고 실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실수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 개선에는 왜 안 나서는지 정말 궁금하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처럼 국민 주권의 행사가 제대로 집계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아울러 선관위만 왜 삼권 분립의 대상이 되지 않고 행정과 사법이 혼연일체인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각급 선관위원장이 모두 판사의 상황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바로 집중된 권력은 필히 부패한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가 상권 분립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바람에 부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패는 선거 부패도 있고 그 다음에 특채 채용의 부패도 있다. 이런 지금 결론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문영배, 이 문영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윤석열 측에서 최후 통첩성,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 카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미 너는 회피하라 이런 요구서를 냈지만은 지금 이제 지금 문영배가 갖고 있는 SNS, 여기에 정치 편향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가 얘기한 대로 좌에서도 제일 왼쪽에 있는 인간이 바로 문영배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영배가 SNS에 올린 글을 우리가 인용해서
언급할 뿐이에요. 그 정도로 정치의 편향성이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이 변호인단 측에서는 헌재에다가 문영배의 SNS 팔로우 목록을 싹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난 피도 파란색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 지지자 계정에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가 소개 끓인 계정까지 있고, 그리고 또 이 문영배가 그러니까 팔로우한 계정에는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계정이 있어요. 계정. 그리고 또 안기령과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계정도 전부 다 팔로우했어요. 또 심지어 김건희 특검 계정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에요. 계정 이름이 윤석열 탄핵, 또 계정 이름이 아예 윤석열 기소 구속, 이런 계정에도 전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30쪽 분량의 의견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영배가 이와 같은 계정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팔로잉하고 있는 것은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한다면 재판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직격탄을 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 기피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거 팔로잉하는 것 가지고 편향된다고 볼 수 없다. 객관적인 팩트를 내라. 또 이미 그렇게 하겠죠. 왜? 경계선 때도 그렇게 하고 도망갔잖아요. 헌재가. 헌재 해산만이 답이다. 이 얘기밖에 못 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성을 높이 질러서 이 헌재를 없애라. 그리고 이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마은혁은 아직 임명이 안 됐지만 불가. 그리고 정영배 2선, 이 문영배 2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정계선. 그 다음에 이제 마은혁이는 둘 수 없겠죠. 절대 좀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